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생소한 단어인 커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 커핑이란 작업을 왜 하게 됐는지, 커핑을 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커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커핑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되게 다양해지고 있는 커피의 기호가 있고, 기호의 영역을 넘어선 객관적인 커피 맛을 좀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커피의 맛에 대한 수준이 같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시중에서 판매되는 커피의 맛이 좀 다양해지고 볶음 정도라고 하는 그 배전도들이 되게 다양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커피는 오늘날에 정말 저희 삶에 없어서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고, 심지어 이제 젊은 친구분들은,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꼭 먹어야 될 정도로 되게 커피라는 그 문화가 저희 삶의 큰 부분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커피에 대한 기호도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래서 다양한 나라의 좀 싱글 생두들과 블렌딩이 계속 출시되고 소비자들의 니즈에 접근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다양한 커피가 만들어지는 중심에는 커피 업계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차 원두도 좀 다양한 향과 맛이 나는 그런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좀 새로운 생두들을 찾아내고, 이제 그것들을 섞어서 블렌딩이라고 하는 제품도 같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커핑입니다. 맛을 감별하고 분석해서 그 맛과 향들을 점수를 매기는, 등급을 매기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커피를 음미해서 취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 맛, 질감, 뒷맛 등의 이 평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커피가 가진 향과 맛, 그것들을 등급을 좀 매기는 작업입니다. 이제 커핑의 목적은 커피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하는데, 크게는 이제 생두의 특성을 파악하는 커핑이 있고, 또 로스팅이 이미 완료된 원두의 품질을 좀 파악하는 커핑,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시차는 생두가 가진 고유의 특성을 파악하고, 또 고객의 선호도에 맞는 블렌딩을 개발하는 것과 각각의 배치별로 로스팅하여서 볶아진 원두의 품질을 점검해서 또 제품의 이상 유무와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커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커핑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커핑에 필요한 준비물은 크게 5가지 정도로 구분될 것 같습니다. 먼저 원두가 필요한데, 이 원두는 가급적이면 로스팅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좀 그런 신선한 원두가 좋은데, 그 이유는 로스팅하고 나서부터 이제 향이 날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향이 날아가면 또 맛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선한 원두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또 샘플로 사용할 원두는 밀봉해서 좀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커핑에 사용될 원두의 분쇄 입자 크기는 드립 커피 정도로 보통은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용할 목적에 따라서는 조금 더 가늘게 혹은 조금 더 굵게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이 필요한데, 이 물은 경도에 따라 표현되는 맛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생수나 다른 물이 아닌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사용하는 깨끗한 정수 필터를 걸은 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90도에서 95도 정도의 뜨거운 물을 통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커핑컵이 필요합니다. 커핑컵의 재질은 강화 유리 재질이거나 세라믹 재질이어야 하며, 7에서 9온즈 정도의 용량과 또 구경은 약 80ml 정도의 계량컵을 커핑에 사용하고 있고, 모든 컵은 반드시 동일한 규격의 컵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두와 사용되는 물의 비율과 또 커핑컵의 개수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사용하는 원두 1, 그리고 물 18.18 정도의 비율로 사용되는데, 저희는 11g의 원두에 물 200ml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또 커핑컵의 개수는 최소 2개에서 5개까지 사용이 되는데, 저희는 통용적으로 3개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가지가 필요한데, 평가지는 이제 SCA에서 나온 평가 양식을 사용해서 커피의 여러 가지 관능적인 요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레그런스라고 하는 원두를 분쇄했을 때 느껴지는 향미, 그리고 아로마라고 해서 커피에 물을 부었을 때 느껴지는 커피의 향미들, 그리고 또 커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향미 성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고, 애프터 테이스트라고 해서 커피를 마신 후 뒤에서 느껴지는 커피의 여운과 향미들도 또 같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미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 요소인데, 이 산미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점수를 받고 있는 항목이라, 뭐 예를 들면 레몬 같은 산미가 느껴진다, 혹은 오렌지, 사과 같은 산미가 느껴진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좋은 쪽, 나쁜 쪽 구분지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커피에서 느껴지는 단맛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설탕 같은 단맛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사탕수수처럼 좀 가벼운 톤의 단맛이 느껴질 수도 있고, 혹은 설탕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뭐 흑설탕, 갈색 설탕, 비정제 설탕 이렇게 다양하게 좀 구분되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우스필이라고 해서 커피가 입안에서 느껴지는 질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것도 같이 평가하고 있고, 바디감이라고 해서 커피가 입안에서 얼마나 무게감이 느껴지는가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통해서 이제 커퍼들은 커피가 가진 맛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서로의 의견을 공유해서 테이스팅 노트들을 완성해서 커피의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제 커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커핑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중에서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 여러 가지 원두 제품 중에서 내 기호에 맞는 원두들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조금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시차 원두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원두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 원두들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